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리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에 워킹룸에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하려고요. 자, 우선 저는 일주일간 출장 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또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것도 느끼고 즐기고 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제가 뉴스가 뜨는 게 아시아나항공이었어요. 또 제 고향이자 저를 신의 아들로 만들어주셨던 감사한 저의 첫 회사인데,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국에 오자마자 켰습니다. 우선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저기 히로시마 사고, 또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이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자금난으로 힘들었어요. 그때부터도 이미.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입사하자마자 호반건설이 구매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던 상황에서 입사를 한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입사를 한 저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또 아시아나항공 꿈꾸는 아시아나항공 준비생들은 얼마나 또 걱정이 될까 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면 좀 마음도 놓이고 또 준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한다고 하죠. 아시아나항공에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아시아나 에어포트까지 이렇게 한 항공사가 묶여서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항공사들은 다 자회사로 묶여 있고요.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팔린다고 하면 이 모든 이 자회사들이 함께 팔리는 거고요.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매출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호 그룹 전체 60% 차지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말 그대로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판매를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즉 아시아나항공을 팔았을 때 지금 현재 채무 관계에 있어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판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런 이유는 금호 그룹 전체의 자금 유동성이 문제가 되었고요. 경영 실패의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6년으로 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몸집을 크게 불리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고, 또 이런 그룹사로 해서는 이런 SK나 이런 대기업들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금호 아시아나 또한 박삼구 회장님 또한 그러한 것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대우건설과 그다음에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M&A를 합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돈은 총 10조 원.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 1조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채권단,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에 성공을 했고, 사실 잠시 이 재벌그룹으로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바로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으로 캐시카우를 통해서 자금을 막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되면 남아있는 그룹에서는 중견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결국에는 승자의 저주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왔었죠. 한번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으로 이렇게 영광을 잠시 누리다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에 워크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란 이 산업은행에서 대신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이때는 필요 없는 것들 다 날리게 돼요. 그러면서 공중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금호 렌터카 대우건설 매각되고, 11년에는 대한통운이 매각됩니다. 12년에는 금호 고속이 매각되고, 15년에는 금호 석유화학이 2015년도가 돼서야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데, 이러한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캐시카우로서 정말 많은 돈을 끌어다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말하기를 세계적인 항공 여객 수요가 연평균 3.6%씩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2위의 대형 FSC 항공사로서 굉장히 앞으로에도 성장이나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금호그룹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또 경영진께서 결정할 수 있는 카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아나항공과 포함해서 관련된 자회사들을 다 팔게 되면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프리미엄, 큰 금액을 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 단위가 되는 금액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 산업은행 채권단 쪽에서는 박삼구 회장님의 일가가 완전히 이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업계,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윈, 그리고 이 아시아나항공을 지켜보고 있는 시장도 윈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살 것인가? 왜냐면 국내 2위, 서열 2위 항공사이기 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SK가 나오고 있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최근에 5G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 현금으로 당장 1조 원이 넘는 금액,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라고 이 반도체 산업을 하는 램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제주항공 전 대표를 글로벌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SK가 덥석 이거 물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또 저는 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 아무래도 에어로케이에 직접 지분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방위 사업체도 있고 엔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류 산업의 확정을 위해서 CJ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류 산업에 있어 항공, 운송, 여객 산업까지 합쳐진다면 카고도 있죠. 날개를 달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세계 또한 면세점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은 사업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또한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장 누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신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지금 구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위가 1조 단위가 넘어요. 이거 인수하는 과정도 최소 1년이 걸릴 거예요. 최소 1년이 걸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호와 관련된 모든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쳤습니다. 주식이 올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회사 자체 기업 가치가 올랐다는 말인데, 지금 며칠 사이에 100% 이상 뛰었는데 이거를 당장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 체질 개선도 해야 되고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 자체적인 내부 정비도 할 거예요. 아마도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피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타 항공사들이 타 기업이 구매를 하려면 체질이 개선되고 잘 꾸며진, 보통 집을 우리가 보더라도 막 지저분하게 너저분한 이런 내부 구조보다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청소도 잘 되어 있는 집을 봤을 때 구매하고 싶잖아요. 똑같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 및 환경 개선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케빈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바로 현장 직군에 있는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키워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서포트를 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결국 이 사람 캐빈에 있는 우리같이 승무원들을 쉽게 이렇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교육받고 여기 아시아나항공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SK항공으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생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번 채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면 이번 채용은 사실 기존에 꽤나 많은 기술을 뽑으려고 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좀 이 비전과는 또는 계획과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건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뽑더라도 다음 차수, 뭐 중반기,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준비생들에겐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아시아나항공은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늘 여러분들 곁에 있고 다만 더 나은 항공사 그리고 더 나은 업무 환경, 더 나은 복지 환경 그리고 더 정말 가족 같은 항공사가 되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아시아나항공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만둔 회사지만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아나항공이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아시아나항공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날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를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아시아나항공 이제 채용 절차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바뀌고 사장님만 바뀌더라도 그 채용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기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 좀 27이 넘어가면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 또한 개선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채용에 있어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뽑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채용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잠깐 아시아나항공의 채용이 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쯤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인원들을 채용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 이 부분 제가 빠뜨려가지고 추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번 상반기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도 꽤나 좋은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항공사 최종 합격을 2개, 3개까지 하고 있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준비한 성과 끝에 얻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테디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테디 카톡방에 있는 600명에 달하는 모든 준비생들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좋은 결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